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2단원. 그럼 이제 결합을 왜 하느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자, 결합. 결합을 한다는 소리는 둘이 만난다는 소리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만나요?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왜 만나? 번식하려. 너무 심오한데? 서로 연애 왜 해요? 외로우니까. 예.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으면은 외로워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보통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보통 뭐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학 결합은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안정해지기 위해서요. 예.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 결합, 번식을 하려고. 원초적이다. 자, 18쪽 원소. 18쪽 원소는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끝에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0개. 그쵸? 그래서 무슨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옥텟 상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예요.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0이죠. 원자과 전자수가 0개. 그리고 무슨 상태예요? 옥텟 상태. 그래서 어떻다?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줬어요? 비활성 기체. 그래서 어떻다? 매우 안정. 이렇게 불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서요, 다른 원소하고 잘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원자가 곧 분자예요. 그러니까 1원자 분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원소와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원자가 곧 분자예요. 그냥 원자 하나가 분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가 2개. 이건 몇 쪽만 그래요? 1주기만. 또는 8개 2주기 이상. 8개가 채워진 아주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고 있어요. 이 상태가 됐었을 때 원자들이 가장 안정해요. 이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헬륨은 1주기니까 2개 차고 꽉 찼고, 그 다음에 2주기 네온 8개로 꽉 찼고, 아르곤 3주기 8개로 꽉 찼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쪽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뭐 헬륨, 그죠? 그 다음에는 네온, 아르곤. 아르곤으로도 네온처럼 빛을 내기도 해요. 네온은 저렇게 방정관에 넣어주면 기본적으로는 붉은색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아르곤으로는 뭐 아르곤 용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8쪽 원소들은 우리 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헬륨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네온 같은 것도 네온 사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은, 여기는 원소들이 이 화학결합을 형성을 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 무슨 상태를 이루어서? 옥텟 상태를 이루어서 안정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학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쪽 원소와 같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 앞에 선생님이 이온 형성을 할 때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온이 만들어지려는 것 자체가 뭐다? 안정해지려는 거다. 옥텟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쪽 원소는 얘가 옥텟을 만들려면 방법이 현재 껍질에서 전자 7개를 받아오던가, 아니면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안쪽에 이미 8개의 전자 껍질로 안정해지던가 옥텟이 되던가. 그죠? 이족도 2개 잃어버리던지 6개를 받던지, 그 다음에 13족은 3개를 잃어버리던지 5개를 받던지 해서 옥텟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전자를 얻는 것보다는 좀 더 손쉽게 안정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 2, 13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돼요? 전자를 정확하게는 원자과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5개, 6개, 7개니까 8개에서 원자과 전자수를 뺀 만큼의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결론적으로는 무슨 상태를 만드는 거다? 옥텟 상태를 만드는 거다가 결국에는 결론이에요. 이게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결합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배우게 될 게 이제 이온 결합을 배우게 될 텐데, 이온의 형성은 지금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들,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서 1족부터 13족 원소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비금속 원소인 15족부터 17족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얻는 전자수, 얻어야 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많으면, 버리는 게 적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 버려야 되는 것보다 얻는 게 적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음이온.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원래 원자는 전자수랑 같지만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자수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기적으로는 중성 상태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같은 상태지만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플러스 전화가 많아져서 양전화를 띠게 되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린 만큼 하나 잃어버리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2개 잃어버리면 2 플러스가 되는 거고, 3개 잃어버리면 3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양성자보다는 전자수가 많죠. 그래서 한 개 얻으면은 1가 음이온, 2개 얻으면 2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3개 얻으면은 3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금속 원소들은 양이온이 형성이 되고, 비금속 원소들은 음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앞에서 계속 누차 강조하면서 이온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자과 전자수를 알면 얼마에 무슨 이온이 될 건지 쉽게 판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모든 화학 결합은요, 모든 화학 결합은 결합을 하려면 무슨 힘이 잡아당겨야 돼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끌어당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끌어당기는 힘이 어떤 인력이냐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소리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애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애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결합력이 크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고요? 거리는 짧고 각각이 갖고 있는 전하량이 클수록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자체가 커져서 결합력이 세집니다. 저걸 이제 물리에서는 쿨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일단은 이렇게 전하량과 두 이온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양이온, 정확하게는 금속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비금속으로 만들어지니까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도 결국에는 안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온 결합의 특징은 이미 결합을 하기 전에 금속 원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이 되는 거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이 돼요. 그러니까 금속이 비금속한테 뭘 줘요? 전자를 줘요. 그러니까 원자끼리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는 전자를 잃고 하나는 전자를 얻어서 이미 무슨 상태가 된 상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전자를 잃고 얻어서 이미 무슨 상태가 돼서 옥텟 상태가 되어서
안정해진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미 옥텟 상태를 만들어서 안정해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미 옥텟을 만들고 안정해진 다음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이온 결합 보면은 뭐 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는 염화 칼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거 중학교 때도 이미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일단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려면 결합 시 둘의 전하량의 합이 어떻게 되게? 0이 되게 결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가 양이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이가 음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 플러스인 양이온과 2 마이너스인 음이온이 서로 결합을 하면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니까 둘이 결합을 했을 때 그냥 하나하나씩 결합하면 합이 얼마 나와요? 이미 0이 나와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둘이 결합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결합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염화칼슘 같은 경우 보면 칼슘은 이가 양이온이에요. 근데 염화이온은 1가 음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1대1로 결합하면 이거 둘이 결합을 했었을 때 합이 전하량이 0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1가 음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죠. 그래야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칼슘 하나랑 염소 2개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게 써줄 때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이온 결합 물질 쓸 때 이 숫자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아래로 가서 CaCl2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에 칼륨이랑 황이랑 결합을 하면 칼륨이랑 황이랑 결합을 하려면 칼륨은 1가 양이온이고 황화 이온은 2가 음이온이니까 합이 0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몇 개?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합이 0이 나오니까 이렇게 돼서 얘도 K2S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느 한쪽을 이렇게 배수만 해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루미늄이랑 염화이온이랑 결합을 해서 염화알루미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알루미늄은 3가 양이온이고 염화이온은 1가 음이온이에요. 그럼 둘이 결합을 하려면 전하량의 합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얘는 3가 양이온이니까 1가 음이온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 하나에 염화이온 3개가 결합해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몇 배수를 해주면 되는데, 알루미늄이랑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 알루미늄이 생성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알루미늄은 3가고 산소는 2가니까 얘가 정확하게는 몇 배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배가 있던지 2분의 3배만큼 있던지, 아니면 얘가 1이면 얘가 3분의 2배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쪼개져가지고 3분의 2가 결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둘의 최소 공배수의 합이 0이 되게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6이니까 알루미늄 2개, 산소 3개 해서 Al2O3 이런 식으로 산화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써줄 때는 항상 어떻게 써줘야 된다? 둘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0이 되도록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은 결합을 할 때 이미 뭘 형성을 해서 이온, 옥텟 상태의 이온을 형성을 해서 둘의 반대 전하로 결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우리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분자,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드는 과정이 보통은 공유결합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 자, 공유결합은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끼리예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끼리 자, 전자쌍이라는 걸 서로 공유를 해서 형성되는 화학 결합이에요. 자, 그럼 이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산소를 보면은요, 산소
얘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자 번호가 8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8이 있고 여기 1번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여기 6개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실제로 존재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냐면 우리가 알기 쉽게 이 바깥에 있는 전자만 여기다가 나타내 주면 총 몇 개 있어요? 지금 6개 있죠. 6개를 나타내 줄 때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쌍을 이루어서 써줘요. 하나, 둘. 이렇게 써줘요. 이거를 이렇게 써주는 식을 루이스의 점전자식이라고 하는데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점으로 전자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만 하나씩 찍어주고 4개까지는 홀개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5개부터 찍을 때는 뭘 만들어서 찍어줘요? 쌍을 만들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렇게 혼자 있는 요 전자를 홀 전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둘이 짝지어져 있는 거를 얘네들을 전자쌍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는 이렇게 홀로 있는 전자만 공유결합에 참여가 가능해요. 실제로 요 전자는 이렇게 이미 혼자 쌍을 이루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공유결합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없고 이미 지들끼리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 찍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방으로 찍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얘네들이 전자 몇 개야? 4개지. 그럼 얘네들은 다 홀수개니까 얘네들 다 공유결합에 참여가 가능해요. 근데 15족은 5개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 거예요. 16족은 이렇게 되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몇 개? 2개. 그 다음에 17쪽은 이렇게 되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1개. 18쪽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전자쌍이 다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 보면은 참여할 수 있는 공유결합의 전자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판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 찍을 때 이거 찍는 거는 방향은 어디로 찍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쌍을 만들어서 찍어줘야 됩니다. 무슨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얘네들은 공유결합에 참여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공유결합의 형성은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는데 이때 내놓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안 돼요? 이거. 밖에 있는 홀 전자만 내놓을 수 있어요. 얘네들을 내놔서 서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너도 갖고 나도 갖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소가 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설명했던 루이스의 점전자식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수소 보세요. 수소는 지금 전자가 하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수소는 옥텟이 되려면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주기 원소니까 몇 개 있으면 옥텟이에요? 2개 있으면 옥텟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옥텟이 되기 위해서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1개. 얘도 전자 몇 개 필요해요? 1개.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와. 그래서 얘 하나 있고 얘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서로 전자쌍을 만들어서 오른쪽 수소도 나 2개 됐어. 왼쪽 수소도 나도 2개 됐어. 이렇게 서로 하나씩 주고받아서 서로 2개인 척 하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쌍 몇 개로 공유했어요? 지금? 1개로 공유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 있는 전자쌍은 당연히 전자니까 무슨 전화 띄어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양쪽에 있는 수소에 있는 원자 핵이 이 전자쌍을 서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 물은 산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산소 8개고 전자수가 8개죠. 16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럼 산소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이미 2개 있고 홀전자가 2개인데 수소랑 결합해서 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전자쌍 하나 만들고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전자쌍을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전자쌍 하나씩 건 거 몇 개랑 2개랑 결합을 해서 산소 입장에서도 보면 옥텟.
수소 입장에서도 보면은 옥텟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건 맞는데, 이온 결합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됐어요? 옥텟을 만들고서 결합을 했죠. 근데 이 공유 결합은 뭐예요? 결합을 해서 옥텟이 됩니다. 그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전자쌍 몇 개로 최대 결합이 가능하냐면, 보세요. 산소가 결합을 해서 보통 우리가 O2라고 써주잖아요. 그럼 O2가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고, 이쪽에도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으면 산소끼리 결합해서 O2가 될 때 전자 두 개씩 모자라니까 이렇게 공유전자쌍 만들고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공유전자쌍 몇 개 걸어서 결합했어요? 두 개 걸어서 결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전자쌍을 두 개 걸어서 결합을 한 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질소는 15족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몇 개 모자라? 세 개, 세 개. 그러면은 공유전자쌍을 한 개, 두 개, 세 개로 만들어서 결합을 해버린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전자쌍 세 개로 결합했죠? 이 경우 뭐라고 불러줘요? 삼중결합. 이렇게 불러줘요. 자, 최대 몇 개까지 결합이 가능하냐면 공유전자쌍 3개까지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건 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렇게 하나 건 거, 공유전자쌍 하나로 결합한 거는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요. 2개까지 걸어서 결합한 거는 이중 결합이라고 하고, 3개까지 결합을 한 거는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원자, 한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야 총 결합수를 세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결합력은 누가 세겠어요? 삼중 결합이 세요. 당연히 씁니다. 예, 당연히 삼중결합이 세고, 결합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합력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뭘 만든다? 옥텟을 형성을 하고, 공유결합을 형성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원소끼리밖에는 못 가능하다? 비금속 원소끼리만 결합을 해야 된다.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는 이온 결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합의 형태가, 이온 결합은 옥텟을 만들고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결합을 해서 옥텟 상태가 된다. 알겠죠?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은 OOXX죠. 이게 왜 틀려서 모두 8개가 아니라 1주기는 2개라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는 18족 원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은 OOX죠.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는 무슨 결합을 해야 됩니까?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공결합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얘는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이 8에서 6을 빼서 2개를 얻어야 되는 거죠.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니까 이런 경우는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1가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네, 1개를 얻어서 옥텟 상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염화 수소와 산화 마그네슘을 결합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가는 무슨 결합이요?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나는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가에서 염소는 누구랑 같아요? 현재 껍질에서 전자가 꽉 찼으니까 아르곤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될 거고, 나에서 두 이온은 모두 여기서 누구랑 똑같아요? 18쪽인, 예, 2족이 18쪽인 네온하고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공유 전자쌍 수. 가는 몇 개예요? 공유 전자쌍. 여기 이렇게 해서 몇 개? 2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총 몇 개? 4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6번. 이온 결합으로 생성된 거는 금속, 비금속입니다. 따라서 니은. 그 다음에는 리을. 그 다음에는 없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온화가 된다고 해서 이온 결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HCl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으면 산이라서 이렇게 이온화는 되는데, 이건 이온 결합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온 결합이 되려면 반드시 뭐랑 뭐끼리 결합을 해야 돼요? 금속과
비금속끼리만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경우는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